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된 유부녀예요. 얼마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출산하고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우리 딸을 보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절로 알게 된답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가지기까지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 모두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 부부는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가 다니는 회사가 꽤 규모가 커서 회사 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와 남편 둘 다 보드게임 동아리였거든요. 그전에는 소속된 곳도 아예 다르고 사무실 층도 달라서 서로 아예 모르다가 보드게임을 하며 서로 알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남편과 친해지게 된 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게 되었어요. 우연히 구내식당에서 마주치게 되어 함께 밥을 먹게 되는 일이 3번이나 생긴 것이죠. 서로 어색하지 않으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말이 너무나 잘 통하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둘 다 먹는 걸 너무나 좋아했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신이 나서 서로의 맛집을 공유하다가 결국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였죠. 저희 이러지 말고 언제 한번 나가서 식사 한번 할까요? 점심에는 소영 씨가 추천해준 곳에서 먹고 저녁에는 제가 고른 곳에서 먹고요. 아, 그럴까요? 주말에 언제 시간 되세요? 혹시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렇게 회사 밖에서 따로 만나게 되었고 만남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답니다. 저희 둘 다 먹성도 좋고 가리는 음식도 없었기에 서로 정말 잘 맞았어요. 저희 둘 다 통통한 체형이었단 것도 서로 내적 친밀감이 쌓이게 되는데 한몫했죠. 저희는 그렇게 주말만 되면 맛집 탐방을 다니다가 나란히 16kg, 14kg까지 살이 붙었고 다시 다이어트를 한다며 등산까지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함께 해나가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 결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저희는 입맛도 운동 취향도 심지어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결혼을 준비해가는 과정도 정말 심탄했어요. 내식장을 밥이 맛있는 곳으로 고르는 건 저희에게 일도 아니었고 상견례 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만 있었는데 양가 어머님 모두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으셨거든요. 저희가 선택해온 식당과 예식장 모두 양가 어머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인상 좋은 남편을, 시어머니는 소탈한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죠. 어머예, 네 남편 너무 인상 좋고 순박하다. 복스럽게 먹기도 하고 말이야. 엄마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은 확실히 있구나 우리 딸. 예, 며느리 되래가 싹싹하고 소탈한 게 애가 괜찮더라. 먹는 것만 봐도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겠더구나. 여자 참 잘 만났어. 그렇게 저희는 양가 가족들의 아낌없는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신혼부부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희 앞날에는 행복만 펼쳐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먹구름이 몰려왔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양가 어머님 댁과 가까운 신혼집을 차린 것이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저도 남편도 그런 자리에 신혼집을 차리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시어머님은 시댁 집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면 25분 만에 저희 신혼집 앞에 도착하실 수가 있었어요. 버스 한 번이면 집 앞에서 집 앞으로 올 수 있으니 오시기에 편한 위치였죠. 반면 저희 엄마는 집 근처에서 전철을 타고 한 정거장 왔다가 버스를 타면 15분에서 20분 정도 만에 저희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지만 엄마가 좀 걸으셔야 했고 환승이 있어 살짝 복잡한 루트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당시에 저희 신혼집 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신다고 살짝 서운한 티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더 좋은가 보네. 안사돈이랑 더 가까운 데 사는 거 보면. 아니야. 거리는 엄마 집이 더 가까워. 장모님 동네가 전철이 잘 뚫려 있어서 그래. 장모님도 중간에 갈아타실 때 버스 늦게 오면 엄마보다 시간 더 걸리실 때도 많아. 그래? 그렇구나. 알았다. 눈치 빠른 남편이 저 대신 얼른 대답을 해주어서 다행이었죠. 저는 속으로 많이 당황했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데 그걸로 서운해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편이라 그때는 애정 섞인 투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말은 툭툭 살갑지 않게 꺼내셔도 서툴지만 행동으로 애정을 드러내셨는데 아마 시댁이 아들만 새끼였던 집안이라서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첫째 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 모두 해외에 근무를 하다 보니 한국에 있는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더 잘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 챙겨온 선물을 드려도 크게 반색을 하진 않으셨지만 나중에 집을 나설 때는 두 손 두둑히 저를 생각해서 준비하신 선물을 주셨거든요. 아가, 너 오렌지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이거 챙겨가거라. 여기 된장국도 담아놨으니 가져가 먹고 여행 다녀와서 괜히 요리한다 그러지 말고 가서 얼려뒀다가 하나씩 꺼내 먹거라. 어머, 너무 많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좀 드셔야죠. 됐다. 오렌지 많이 먹어봐야 손가락만 오래지지. 너 다 먹거라.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기억해서 챙겨주시고 날이 쌀쌀해지면서 저 감기 걸리지 말라고 생강차도 담궈다 주셨어요. 너 아침마다 머리도 안 말리고 출근하다가 감기 걸렸다며? 여자는 항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법이다. 드라이기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회사에 이거 가져가서 아침마다 타먹거라.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느라 제대로 못 먹지 말고 혼자 다 먹도록 해.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면서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게 마음이 쓰이셨던지 항상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갖다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먹는 걸 좋아하는 것만큼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매번 요리를 해먹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걸 아시고 시어머니는 1, 2주마다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반찬을 두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출근해서 없는 시간에 오셔서 반찬도 놔주시고 냉장고 정리도 간단하게 해주고 가셨어요. 남들은 시어머니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저희 집안은 이렇듯 서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역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찬을 만들어다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는 회사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닐 정도로 반찬이 항상 풍족했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게다가 양가 어머님은 모두 음식 솜씨가 일품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생 때 아빠를 먼저 보내신 이후로 기사식당에서 요리를 해서 저와 저희 오빠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그 시절에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엄마는 어깨도 약해지시고 5년 전엔 허리 디스크까지 터지시면서 운영해오던 가게를 응리하셨고 저랑 오빠가 돈을 합쳐 마련해드린 집에서 쉬고 계셨죠. 다행히 오빠도 저도 적지 않게 벌었기 때문에 엄마 용돈을 넉넉하게 드릴 수가 있었어요. 특히 오빠가 하는 일이 크게 성공해서 엄마를 챙겨드릴 수가 있었답니다. 시어머니 역시 요리라면 뒤지지 않으셨는데 저희 남편의 바로 윗세대까지가 그 악명 높은 종갓집 3대 독자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까지 3대 독자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막 시집 오실 당시면 지금 가도 비교도 못할 정도로 엄격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1년에 20번이 훨씬 넘게 제사를 치렀고 며느리라곤 시어머니 혼자셨기 때문에 고된 일을 전부 혼자 도맡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님의 요리에 대한 철학은 굉장히 엄격했고 실제로 맛도 모양도 남다르신 편이세요. 다행히 시부모님 사이에선 아들만 셋이 태어났기 때문에 엄했던 종갓집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와해되었고 세상이 많이 바뀌고 아주버님들이 해외에서 지내시니 그냥 평범한 집이 된 것이었어요. 저희가 막 결혼을 했을 당시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또다시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치료에 전념하느라 요리나 집안일을 잘 못하셨는데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많이 호전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집에 조금씩 반찬을 가져다 주시곤 하셨죠. 그전에는 저희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반찬만 먹다가 처음 친정엄마의 반찬을 먹게 된 남편은 말 그대로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이걸 장모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아직 누가 해? 찌개랑 여기 반찬도 전부 내가 직접 한 거야. 와, 장모님이 하시던 기사식당이 맛집으로 유명했던 이유가 있네요. 진짜 차원이 다른 맛인데요. 아부는 하여간 뭘 또 그 정도까지나 하나. 정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전라도 출신이다 보니까 이현식의 국물을 먹어본 적은 잘 없었거든요. 해장할 때 먹으면 딱이겠네요. 우리 엄마는 경상도 사람이라 확실히 좀 칼칼하게 잘하는 편이야. 천천히 좀 먹어. 그러다 취하겠다.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오버한다며 눈을 흘겼지만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반찬 너무 자주 해다 주지 말고 허리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가만히 있으면 더 좀이 쑤신다며 그때 이후로도 다달이 요리를 해다 주시기 시작하셨고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저희도 마냥 행복하기만 했었는데 이후의 상황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고 만 것이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집 냉장고에 반찬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처음 알아차린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지난주에 해주셨던 제첩국 어딨지? 냉동실에 봐봐. 그때 소분해서 얼려뒀었잖아. 없는데? 우리 그때 이후로 안 먹지 않았나? 당신이 도시락으로 싸갔었어? 아니, 없어? 어라, 왜 없지? 그때 분명히 여기에 뒀었던 것 같은데. 당신 저번에 쇼츠에서 들어온 날 그거 먹고 잔 거 아니야? 내가? 아닐 텐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때 먹고 잔 게 이거였었나? 이유, 하여간 쇼 좀 작작 마시라니까. 당신 이제 건강관리 해야 되는 나이야. 담배도 좀 줄이고. 아, 알았어. 근데 나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남편은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그때 저는
술 취한 남편이 먹고 잤다고 100% 확신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이기지 못할 만큼 술을 마시면 본능적으로 집에 들어와서 무엇이든 한 끼를 더 먹고 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는데 한 달쯤 뒤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 시기에는 저희 둘 다 회사 일이 바빴던 때라 그 누구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주말에 친정엄마가 해주신 배추전이 온데간데 없는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둘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린 게 아닌 이상 제3자가 반찬을 치운 것 같았죠. 어머님이 저번에 청국장 가져다 주시면서 치우셨나? 엄마가 다녀간 이후로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잖아. 그럼 엄마가 오셨다가 배고파서 점심을 여기서 드셨나? 장모님 음식이 맛있으니 엄마도 먹고 감탄한 거 아냐? 아우, 장난치지 말고. 아니, 진짜 그런 거 같아서 그래. 이거 장모님이 반찬 담아다 주신 찬통이잖아. 당신 이거 설거지 한 적 있어? 넌 없는데. 나도 없는데. 그러네. 어머님이 식사를 여기서 하고 가시나? 남편은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가신다고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지만 저는 뭔가 미심쩍었어요. 밥이야 양껏 드시고 가셔도 상관없지만 시어머님께서 굳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시 주변 동료가 치매로 부친상을 당한 일이 있어서 저도 그때는 그런 쪽으로 예민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신 날에 홈캠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강아지를 키워서 집에 홈캠을 두고 있었거든요. 근무를 하며 홈캠을 보고 있는데 오후 2시쯤 시어머니가 도착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동선을 따라 주방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는데 저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뒤적이시더니 저희 엄마 반찬만 쏙쏙 빼내서 죄다 싱크대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일을 하던 손이 뚝 멈추게 되더군요. 저는 후다닥 휴게실로 나와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방금 반찬 몇 개 버리셨죠? 그거 저희 친정엄마가 엊그제 가져다 주신 반찬이에요. 오래된 거 아니고 완전 새 거인데. 이런 회개한 반찬이 왜 계속 생기나 했더니 사부인이 갖다 놓은 거냐. 그저 풀조가리에 조미료만 듬뿍 넣은 걸 갖다가 우리 아들은 먹여? 너, 그간 우리 아들한테 이런 천한 음식을 먹여온 거냐? 조미료라뇨, 어머님. 저희 엄마 조미료 하나도 안 쓰시고 다 직접 요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한 음식이라니. 엄마가 정성스럽게 해다 주신 음식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성이거나 말이고 이딴 건 남들한테 푼돈이나 받고 파시라고 해라. 어디 맛집 사장이라더니 순 해로운 맛뿐이로구나. 남의 아들 건강해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너도 몸 생각해서 사부인 음식은 끊도록 해. 저희 엄마 반찬은 이미 20년 넘게 입증된 맛이에요. 직접 드셔보시기라도 하셨어요? 절대 조미료 안 쓴 거고 어머님이 해다 주시는 반찬이랑 똑같이 귀한 음식이라고요. 어떻게 저희 엄마가 해주신 음식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황하신 건지 아님 화가 나서 잠시 말문이 막히신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커다란 소리로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결혼한 이후로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죠. 내가 그렇다면 그럴 줄 알 것이지. 너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디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나 때만 해도 시애미 말이라면 아주 찍소리를 못했는데 이런 대바라지목 같은 이라고 아주 우냐우냐 해주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는구나. 이딴 음식 먹고 사는 거 막아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 아냐. 저는 시어머니의 고함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시어머님은 뭐라 더 소리를 질러대시다가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얼굴이 벌개진 채 한동안 휴게실에서 나가지 못했네요. 너무 근본도 없이 화를 내니까 어디서부터 오해가 생긴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저희 엄마는 음식을 화려하게 하시는 편이 아니고 오히려 전라도 출신인 시어머니에 비하면 담백하게 하시는 편인데 왜 그런 황당한 오해를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김에 녹화된 장면과 통화 내용까지 전부 다 확인해본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있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죠. 처음에는 통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조금 지나니 남편이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막말을 했냐고. 우리는 엄마 반찬도 장모 반찬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먹고 있었어. 아니, 누구 편을 든 게 아니라니까. 누구 편을 들자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엄마가 잘못한 게 맞잖아. 갑자기 왜 장모님 음식을 버리냐고.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내가 몇 번을 먹어봤는데 조미료 같은 건 없다니까. 엄마 진짜 왜 그래. 됐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요.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처럼 3대 독자도 아니고 하물며 장남도 아닌데 대체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알았으니까 다음부턴 그러지 마시라고요. 조금 큰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남편은 통화 말미에 시어머니를 잘 달래며 말을 했어요. 주방에 있던 저는 그 내용을 거의 다 듣게 되었고 남편이 잘 마무리를 한 줄 알았습니다. 얘기가 잘 되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싶었고 저도 화해의 의미를 담아 그주 주말에 시어머니 댁에 작은 선물을 들고 갔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으로 작은 꽃다발을 들고 가서 식탁 꽃병을 채워드리고 왔죠. 소정의 용돈도 함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표현에 서툴어서 그런 것보다 싶었고 화해가 잘 된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 한동안 저희 집에 발길을 끊다가 보름이 넘은 후부터 다시 반찬을 가져다 주셨는데요. 전에는 주중에 당신이 편하신 시간대에 한 번씩 다녀가셨는데 이때는 반드시 주말에만 오셨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는 처음엔 시어머니가 화가 풀려서 더 잘 지내보려고 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며 집안 곳곳을 훑기 시작하셨거든요. 아무리 회사 일로 바쁘다지만 남편 셔츠가 이게 뭐냐? 너 다림질은 하는 게야? 이건 또 뭐야?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짧은 걸 입고 다니는 거야? 엉덩이에 찬바람 들면 아이는 어떻게 가지려고? 그래, 말 나온 김에 너 아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게야? 어떻게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갑자기 안 하시던 잔소리를 하시니 당혹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하나하나 열심히 대답해드렸죠. 아이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옷은 어쩌다 한 번씩 입는 건데 사무실 안에 히터가 강해서 춥진 않아요, 어머님. 대신 겉옷을 따뜻하게 입으니 걱정 마세요. 남편 셔츠는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하다는 소리가 먼저 나와야지. 아무리 요즘 애들 되바라졌다지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원참. 말로만 꼬박꼬박 받아칠 생각 말고 행동을 고치란 말이다, 행동을. 시어머니는 부쩍 화를 내는 빈도가 잦아지셨고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조금 놀라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바래다 드린다며 데리고 나가서 한참 후에 돌아오곤 했는데 본인 말로는 시어머니께 그러지 말라고 계속 타일렀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타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고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중대를 하고 있는 게 맞냐고 몇 번이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전 일로 아직까지 화가 나신 게 아니라면 왜 점점 심해지시느냐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도 해드리고 오실 때마다 잔소리하시는 내용대로 다 해드리고 있는데도 점점 심해지시기만 하잖아. 나도 모르겠어. 내가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부탁도 드려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엄마가 계속 그러는 걸 어떡해. 그렇다고 엄마를 집에 아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왜 못해? 매주 오시지 말고 좀 띄엄띄엄 와달라고 말씀 좀 드려봐.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으니까. 시어머니로 인해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횟수까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애매하고 지지부진한 불화에 점점 지쳐만 갔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간들을 겪고 있는 동안 어느새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생일날이 되면 엄마가 항상 진수성찬의 케이크까지 손수 마련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미리 친정엄마께 말씀드려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뜩이나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엄마를 저희 집에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저는 우울한테는 하나도 내지 않고 일부러 더 밝게 남편과 밖에서 밥을 먹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도 엄마 마음은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나 봅니다. 결국 엄마는 제 생일날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무려 12첩이나 되는 밥상을 차려주셨죠. 엄마가 오신다고 하니 저보다 일이 일찍 끝난 남편이 먼저 가서 일손을 도왔고 중요한 결제건 때문에 조금 늦게 퇴근한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했는데요. 상다리가 거의 부러질 듯한 밥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마, 집에서 쉬시라니까 뭘 이렇게까지 했어.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 딸 요즘 과장 달고 정신없다며. 이거 먹고 힘내라고. 생일 축하한다, 딸. 정말 고마워, 엄마. 그간 마음 쓰인 일들이 많아서인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하고 나왔고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불편한 마음 하나도 없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진심으로 제 생일을 축하해 주었고 직접 엄마를 집에 바래다 드리는 등 자상하게 행동해 주었죠. 가족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부부 사이도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곧이어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제 생일이 지나고 바로 맞이하게 된 주말의 일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평소처럼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대로 잔소리를 하시던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가득 채운 친정엄마의 반찬을 발견하시곤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딴 음식 집에 들이지 말랬지. 너 내 말이 우스운 게냐? 어디서 자꾸 이런 장사치 음식을 가져오는 게야?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거 전부 저희 엄마가 제 생일이라고 아침부터 요리해서
가져다 주신 반찬들이에요. 지금 그거 알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 음식점 사셨다고? 장사하는 음식 밖에서 팔면 되지. 왜 자꾸 남의 자식을 먹이느냔 말이다. 반찬통도 이거 다 낡아 빠져가지고는. 이런 싸구려 플라스틱 통에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가만 보니 네가 네 엄마 닮아서 이렇게 살리면 무지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못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하다 이제 부모 욕까지 하고. 사람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화낼 때라던데 남의 부모 욕 함부로 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 인성 수준이야말로 정말 바닥이시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가져다 주시는 반찬통은 무슨 친환경 소재들로만 가득한 줄 아세요? 죄다 젓갈 범벅이라 짜기는 또 얼마나 짠 줄 알아요? 뭐? 인연이? 어디서 어른한테 말본새를 그따구로 해? 젓갈을 담가버릴 년 같은 이러고 네 그 시애미가 아주 네 아래야? 아 엄마 그만 좀 해. 못한다고 주말까지 와가지고 집안을 들쑤셔 놓게. 장모가 기껏 해준 유리에 그게 할 소리야? 자꾸 그런 소리만 할 거면 그만 집에 가. 아 얼른. 놔 이놈의 자식아. 너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아예 사투리로 욕을 퍼부으시다가 남편에게 끌려 나갔어요. 저 역시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화가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시근덕거리고 있었죠. 시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말들을 들으니 눈물이 저절로 뚝뚝 떨어지더군요. 30분쯤 지나니 시어머니를 바래다 드리고 온 남편이 들어왔는데요. 남편의 중재로 싸움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은 남편이 너무 밉더라고요.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은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한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바래다 드리고 왔어. 근데 당신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내가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어른한테 인성 어쩌고 하면서 그런 소리들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래도 어른인데 화를 내더라도 선은 지켰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님이 선을 지켰을 때나 그렇지. 어머님이야말로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남의 부모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담을 수가 있냐고. 어르신이야. 화가 나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당신까지 그렇게 막말을 해대면 싸움만 커지잖아.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하냐고. 그럼 당신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방관이나 하고 있으라는 거야? 당신이야 나처럼 일방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딴 속편한 소리 할 수 있는 거지. 애초부터 당신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잘했으면 이딴 일이 벌어졌겠냐고. 당신이야말로 내 입장 대본 적이 없으니 그딴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데려다 드리면서 백날 첫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는 걸 어떡하냐고.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 앞에서 엄마 편 든 적 있어. 무조건 당신 편만 들어줬지. 당신도 좀 고분고분하게 말하라고 지금 딱 한 번 얘기했어. 그럼 나한테 그동안 나무랄 게 있었다는 거야? 그동안 당신 말처럼 고분고분하다가 나도 오늘 처음 화낸 거야. 당신 어머니가 그딴 소리를 해대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도 내가 고분고분했어야 된다는 거야? 저희는 그날 집안 살림이 다 떠나가도록 서로 핏대를 세우며 싸웠어요. 서로 구레구레 소리를 지르며 싸우니 결론도 안 나고 점점 더 말이 안 통하더군요. 무조건 제 탓만 하며 화를 내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는 게 처음으로 후회가 되는 날이었어요. 저희의 살벌한 싸움에 애꿎은 애완견만 잔뜩 겁에 질리고 말았죠. 결국 저는 대충 짐을 챙기고 애완견도 데리고 친정집으로 와버렸어요.
남편이 말리는 걸 뿌리치고서요. 그 몰골로 친정집에 도착하니 당연히 엄마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고 싸웠다고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 친정집에서 출퇴근하는 저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신 모양입니다. 제가 퇴근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해보라며 며칠 동안이나 집요하게 추궁을 하셨고, 저는 결국 그간의 일들을 전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역까지 전부 듣게 되셨죠. 그 막말을 다 들으신 엄마는 엄청나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 날이 되자마자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라 거의 눈 뜨자마자 바로 달려간 것 같네요. 신혼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마침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머리에 까치집을 하고 소파에 기대 있던 남편은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저 장모님, 여긴 어떻게? 아, 마침 사부인이 와 계셨네. 자네는 일단 기다리게. 이보세요, 사부인.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사부인이 우리 앞에서 제 욕을 해대고 제가 해다 준 멀쩡한 반찬 전부 갖다 버리고 그러셨다면서요? 맞아요, 아니에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약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엄마를 제대로 쳐다도 못 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화는 나시는지 언성을 높이시며 대답은 하셨죠. 그래요. 내가 시애미로서 애버릇 좀 고치려고 야단 좀 쳤기로써니 다 큰 처자가 쪼르르 지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칠 줄은 몰랐네요. 참나, 세상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담. 그럼 세상에 당신 같은 시모도 있는데 우리 딸 같은 며느리가 뭐가 어때서요?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 돈 잘 벌고 젊고 싹싹하고 이쁘기만 한 내 딸한테 당신이 뭔데 그딴 소리들 짓거리냔 말이야. 저 장모님, 조금만 진정하시고. 엄마가 버럭 화를 내자 남편이 엄마를 말리려고 끼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남편의 뺨을 그대로 내리치셨어요. 짝 하는 소리가 온 집에 울릴 만큼 크게 났죠.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남의 귀한 자식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남의 자식한테 그동안 뭔 짓을 해왔냐고. 당신 자식이 이거 한데 얻어맞은 건 그렇게 펄쩍대면서 내 자식은 그동안 얼마나 못살게 괴롭혀왔냐고. 지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의 통화 내역 들어보니 말끝마다 뭐 천한 음식 어쩌고 연병 떠는데 당신 말 맞다나 그거 갖다 팔면 다 얼마인 줄이나 알아? 내가 그걸로 우리 애들 대학까지 전부 내 돈으로 보냈어. 당신 음식이야말로 어디 총구석에서 배워와가지고 근본도 없는 자존심을 부리냐고. 당신 음식이야말로 내 딸 절대 못 먹여. 어디 갔어? 그 이상한 촌뜨기 음식들 다 어디 있냐고.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고함을 치며 화낸 엄마는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와 음식들을 전부 싱크대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천둥 같은 고함에 잠시 기가 죽었던 시어머니는 자기가 만든 음식이 전부 버려지자 놀라서 달려갔고, 곧이어 두 어머니는 반찬통을 가지고 옥신각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셨죠. 저희 부부도 놀라서 두 분을 말리려는데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놓으시더니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으시는 겁니다. 저희 엄마도 질세라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셨죠. 저희는 기겁을 하며 두 분을 온몸으로 뜯어 말려서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간신히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두 분 다 머리가 한 움큼씩은 빠지셨던 것 같아요. 놓으라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남의 정성 싱크대에 처박았으면 당신 것도 처박힐 각오했어야지. 그따위 못된 식포 가지고 굴면서 당신은 뭐 귀한 대접이라도 받고 싶었어? 장서방, 자네도 처신 똑바로 해. 지금 누가 먼저 반찬 버리고 누가 먼저 막말했어? 누가 먼저 머리채 잡았느냐고. 당신 딸내미나 교육 똑바로 시켜. 어딜 남의 아들한테 으름장이야? 어디 시애미한테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냐고. 나 때만 해도 시애미 말이면 죽는 신용이라 냈어. 우리 딸이 못할 만한 게 뭐가 있어. 당신 시엄마는 아주 고약한 노치네였나 본데. 우리 시엄마는 안 그랬어. 얼마나 딸 자식처럼 귀하게 대해주셨는데 어디서 못돼 처먹은 것만 배워가지고 우리 딸 괴롭혀? 그래, 그렇게 당신 시엄마처럼 못돼 처먹은 시엄마 되니까 속이 후련하냐? 내 딸, 당신 같은 인간한테 며느리를 절대 못 줘. 다시 데려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리치시고 몸부림치시던 걸 뚝 멈추고 입술을 바들바들 떠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남편도 저희 엄마도 조금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이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주저앉더군요. 남편이 괜찮냐고 부축해드리려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엉엉 소리내 우시면서 자기가 대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아들 새끼도 그렇고 며느리도 왜 자꾸 나한테만 그러냐고. 나도 잘해주려고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자꾸 나한테만? 내가 하는 말에 자꾸 말대답이나 하고. 내가 무슨 시어머니같이 굴었다는 거야. 시어머니, 그 놓치 내가 나한테 반찬을 시켰으면 시켰지. 한 번이라도 해다 준 적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아프던 말던 관심 없던 노인네랑 뭐가 똑같다는 거냐고. 대체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정말 아이처럼 우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희 엄마도 당황해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엉엉 우시다가 남편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랑 엄마도 한동안 말을 잃은 채 그 난동을 피우는 사이에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친정집으로 함께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늦게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와 저희 모녀에게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엄마랑 저도 감정적으로 군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는 괜찮으냐며 걱정을 했는데 남편은 괜찮다며 자기가 알아서 잘 챙기고 달래겠다고 얘기했죠. 저희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동안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화해를 했답니다. 남편은 그간 지혜롭게 중재를 하지 못했고 때로는 그저 방관해버린 것에 대해 사과를 했고 저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남편과 시어머니께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했죠. 나머지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당신 집안이만 홀로 계셨어요. 저희가 찾아가도 문도 이중문까지 걸어 잠근 채 할 말 없다며 돌려보내기만 하시더군요. 그렇게 소통을 거부한 지 보름이 넘어가자 저희도 걱정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신 데다 저도 다 큰일 치르는 거 아닌가 싶었죠. 남편과 진지하게 열쇠공이라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하는지 논의했는데 시어머니의 안부를 계속 물어오던 친정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친정엄마는 다음날 바로 시댁으로 향했고 그렇게 저희 부부와 함께 시댁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사부인, 어서 이 문 좀 열어봐요. 나이도 있으신 양반이 여기서 얼마나 더 애들 걱정을 시키려고 그래요? 오늘은 사부인이 문 열기 전까지 저희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애들 출근도 못 시키고 밥도 못 먹이고 찬데 세워놓으시려면
계속 그렇게 문 걸어 잠그고 있으세요? 엄마가 현관문에다 대고 정말로 몇 시간 동안 기다릴 것처럼 말하자 몇 분 뒤 잠금 장치가 하나씩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조심스럽게 열린 문틈 사이로는 그동안 헬쑥해지신 시어머니가 나타났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는지 주방도 휑하더라고요. 엄마는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반찬들과 죽으로 금방 밥상을 차리셨어요. 그리고는 식탁에 시어머니를 앉히고 손에 숟가락까지 들려주셨죠. 시어머니는 조금 어색한 듯 선뜻 죽을 드시지 못했는데 보다 못한 엄마가 죽을 한술 떠서 다시 손에 쥐어드리니 그때야 비로소 조금씩 식사를 시작하셨네요. 저희 부부는 눈치껏 주방역 거실 쪽으로 가 소파에 얌전히 앉았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죽 한 그릇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시어머니께 말을 건넸죠. 지난번 일은 저도 흥분해서 결례를 범한 것 같네요.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치만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몇 주씩이나 애들 고생시켜줘야 되겠어요? 대체 얼마나 식사를 안 하셨으면 그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냐고요. 이제 이 나이 되면 자기 몸은 알아서 잘 챙겨야죠. 애들이 이미 자기네들끼리 화해를 마쳤다고 하니 우리끼리 화해할 일만 남았네요.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는 서로 잘 보듬으면서 살아봐요. 저도 사위를 친아들처럼 여길 테니 사부인도 제 딸을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제가 먼저 심한 말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돈. 나이가 들고 혼자만 있다 보니까 자꾸 나쁜 생각만 들더군요. 첫째, 둘째 놈들은 전부 해외로 나가버리고 내 곁에는 막내밖에 남질 않았는데 그런 아들내미가 자꾸 저한테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 점점 심술이 났나 봅니다. 처음에는 좋은 시애미가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주려고 했는데 딸이라곤 키워본 적도 없고 저도 며느리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처음이라 한번 엇나가니 바로잡기가 어려웠네요. 그럴 수 있죠. 저희 나이에 이해합니다. 저도 며느리 있는 입장이라 잘 알아요. 사돈 음식도 지금 먹어보니 슴슴하니 맛있는데 이런 맛은 제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가 싫어하던 맛이에요. 사돈 말처럼 저도 모르게 그렇게나 미워하던 우리 시어머니처럼 굴고 있었네요. 그걸 깨닫게 되니 요마치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군요. 미안했어요, 사돈. 이렇게 먼저 찾아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과를 하셨고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시며 그렇게 두 분은 화해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게도 그간 미안했다고 사과를 해주셨죠. 저도 심한 말을 했던 걸 사과드렸고요. 저희 가족은 그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에 없이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났어요. 왜 비온 네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서로 쌓여있던 마음도 풀고 깊은 대화를 하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 더 서로를 헤아리게 된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로 전보다 더 서로를 배려하며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친정엄마는 집에만 계시다 보니 오히려 잘 됐다며 시간 날 때마다 시어머니를 불러서 두 분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시면서 친하게 지내셨고 오히려 두 분이서 노시느라 저희 부부가 주말에 단 둘이 있게 된 날들이 많아졌죠. 시어머니 안색은 엄격하던 전과는 다르게 얼마나 부드러워지셨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저희 딸도 세상에 나오게 되니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행복해요. 엄마도 시어머니도 요즘은 항상 입이 귀에 걸려 있으시네요. 부디 지금처럼만 저희 가족이 계속해서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희 가족의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이 가득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